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전원책 씨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보였던 태도는 비판적 지지였죠. 비판적 지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비난한 유형은 아니고요. 할 말 한다 뭐 이런 꼬장꼬장한 어떤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과거 좌파 정부 때는 전원책이가 상당히 이제 이 보수 혹은 우파 이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어떤 성원을 이제 받았는데 막상 또 정권 교체가 되고 보니까 이분 스타일 자체가요, 이제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실드 치는 걸 싫어하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뭐 원래 이런 분은 언론에 가면 딱 맞죠. 언론 자체가 원래 실드 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언론 자체가 속성이 비판이 제1 사명이 되어 있죠. 언론은 홍보하는 거는 일이 아닙니다. 언론계 이제 종사자들 들어갈 때 벌써 그런 마인드를 갖고 들어가고 언론계 안에서 또 요구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비판. 그런데 유독 그 비판이 좌와 우 중에 우에 대한 비판이 이제 더 강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이 언론계 속성 자체가 좌성향 인사들이 거기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원책 씨는 뭐 언론인은 아니지만 법조인 출신이지만 요즘은 그냥 언론인으로 봐도 되죠. 계속 자신의 이제 정치적 입장을 꾸준하게 이제 설파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왜 정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하면 그래도 상당히 중량감 있는 그런 정치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뜻이 없나 보죠. 그런데 이 전원책 씨는 사실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그런데도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은 변하긴 많이 변했습니다. 드디어 수도권 승리 희망이 보인다. 지금 정말이죠. 이 수도권 승리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국민의힘은 영남이라고 하는 거대한 텃밭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50대 50만 나와도 160석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네, 그렇기 때문에 5대 5만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소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수도권에서 조금이라도 이겨버리면 그냥 170석 바로 넘어갑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여론조사만 보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도 시스템 공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당에 비해서 잡음이 덜하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공천 파동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반발 없이 깨끗한 공천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소한 어떤 그런 갈등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한동훈 이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래서 공천을 스무스하게 잘 마무리하고 지금처럼 지지율 관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한다 그러면은 총선에서 이제 드디어 과반 이상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짠돌이 전원책 씨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지율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가 나왔죠.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 국민의힘. 이 여론조사 결과 무엇을 의미할까? 뭐 그러면서요. 인용하는 여론조사가 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내용은 달라지는데, 여기 얼마 전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여기서는 여론조사 결과 중에 설 후에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고요. 수도권에서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초비상 상황이다. 난리 났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민주당에게 있어서 가장 난리 난 상황이 뭐겠습니까?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에게 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지고 있다. 이게 지금 제일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경악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의 지지율은요. 이 구도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이 구도거든요. 누가 더 좋으냐 이 지금 대결이고 누가 더 싫으냐 이 대결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승기를 잡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요동치는 그런 또 국면도 옵니다. 그러나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히 많이 앞서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는 게 확실해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지도가 디커플링이라고 요새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커플링은 서로 간에 짝을 이렇게 이룬다는 것 아닙니까? 이 짝을 이루지 못하고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국민의힘 한동훈 현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내려갔다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극복이 됐습니다. 요즘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때 그런 어떤 불협화가 있었고 뭐 그랬는데 용산도 많이 지금 스타일을 바꿨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 민생 강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 지금 매일 그냥 그런 소통 행보를 스킨십 행보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용산 사이에 지금 튼튼한 다리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을 드디어 극복했다라고 지금 평가합니다. 자, 40%대를 상회하는 여당 지지층의 탄탄함. 자, 여당 지지층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금 굳건하게 뭉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분석에 따르면요. 국민의힘이 지금 안정적인 기조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여기서는. KSOI 이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게 큰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었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뿐 아니고 다른 뭐 갤럽이라든가 MBS 등등 전부 국민의힘이 5% 이상 앞선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면 패한다, 진다, 수도권도 날아간다라고 지금 보는 그런 내부 목소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도 분명히 어떤 승부수를 들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간판으로 과연 승부수가 먹힐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관건은 수도권입니다. 특히 의석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은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지역으로 왔습니다. 한동훈 잘한다 53%, 국민의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긍정평가가 국민의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부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인적 요인은 없어요. 그죠? 한동훈 현상 외에 달리 언급할 만한 정치인이 없거든요. 전부 지금 그동안 뭐 한 목소리 하던 그런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도 전부 사라졌잖아요. 지금 한동훈에 의한 대세몰이 이런 식인데 어쨌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에게 상대적으로 이 직무 수행도가 굉장히 앞섭니다. 당 대표로 볼 때 누가 더 잘하느냐 이 지지율 대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53대 뭐 37인가 이럴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맛은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것도 지금 다수 나타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수도권도 이 강대강 대치 구도 속에서 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확립이 되면은 얼마든지 뭐 경기와 인천에서도 좋은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자, 국민의힘 43%, 민주 37%, 여당으로 향하는 서울 민심, 한국경제 여론조사. 이 한경은요, 사실 여기도 우파에 가까운 언론사입니다. 여기 한국경제. 매일경제보다도 사실 더 우파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국경제. 제도권 언론 중에 제가 볼 때는요, 여기가 가장 우파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입소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갤럽 이런 데하고 맞먹습니다. 여기가 한국 리서치 이런 데하고요. 굉장히 큰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뽑았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우위로 지금 돌아섰다. 이 정도면요 거의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뒤지고 있어요. 33%, 민주당 47%. 인천도 야당이 상당히 앞서 있더라고요. 뭐 이 서울에서 나는 차이만큼 인천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한동훈 잘한다가 굉장히 높지만 이게 이제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을 찍을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서울은 국민의힘 우위로 지금 돌고 있는데 인천 경기는 여전히 야당 우위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조사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설 전의 민심보다도 설 후의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는데요. 여기 설 후에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경기가 왜 지지율이 아직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뭐 자체 분석을 뭐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건대 일단은 이런 여론조사 추이가 이어진다고 하면요, 다른 또 한동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또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국민의힘 우위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연거푸 2번 그렇게 큰 차이로 거의 29% 가까운 차이로 상대를 이기는 걸 보고 박영선 그리고 송영길에게 2번 연속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벌써 서울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벌써. 그래서 서울은 원래 국민의힘 우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강서구청장 그거는 특별한 예외로 봐도 됩니다. 또 구청장이라고 하는 작은 선거였고요. 그런데 이 경기도와 저쪽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이 쭉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쪽에서 우위를 점한 적이 없습니다. 몇몇 개별 지역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앞선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이 힘에 부처한 그런 지역이 맞죠. 그런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현상으로 인해서 그것도 지금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은 맞지만 아직 충분한 수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네요. 이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뭐냐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비상한 조치를 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파가 유승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데 동의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결국 찾을 수 있는 카드는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리 경기도라든가 인천의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나 이 젊은 층 그리고 여성 그리고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취약한 그 계층을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놔야 되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경기도와 인천에서 민주당을 더 많이 이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비윤, 반윤은 어차피 못 잡습니다. 반윤은. 비윤 중에요, 이거를 친한으로, 친한동훈으로, 친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 해야 되고, 그들 비윤, 반윤, 그중에서도 특히 비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들 비윤에게까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는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한동훈 위원장으로 그 비윤들을 흔들 수가 없다면은, 비윤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 안에 이제 비윤이 있잖아요. 반윤도 있고. 반윤이라기보다는 비윤이겠죠. 유승민이 바로 비윤입니다. 비윤이 났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뽑아들 카드가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굳어진다면은 서울은 국민의힘이 괜찮은데 경기 인천이 워낙 여기가 거대한 의석이 있습니다. 거의 70석 가까이 될 겁니다. 너무도 커요. 영남 전체와 맞먹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다른 어떤 비상한 조치가 터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차이가 이게 굉장히 큰 데가 있는데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제일 위에 거 버리고요, 제일 밑에 것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게 나온 것도 버리고 우리에게 가장 불리하게 나온 것도 버려야 돼요. 그중에 하나 버릴 것이 바로 이거죠. 여론조사 꽃이죠. 자, 요 위에 거는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입소서 여론조사고요. 전체는 37대 43으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고요. 서울은 43대 37로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크게 이기고 있고, 인천은 38대 42로 약 5%, 4% 차이니까 큰 차이는 아니죠. 인천은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아득합니다. 33대 47로 나왔어요. 무려 14% 차이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 인천에 여기 특별한 어떤 수단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결국에는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 여론조사 꽃 지지율 보십시오. 이거 제가 일부러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전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6.3 나왔는데 민주당이 거의 50 나왔잖아요.
무려 14.5% 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차이를 내는 것은 여기 여론조사 꽃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조국이가 이제 지금 만들지도 않은 그 신당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직 지지율 10% 기록하면서 개혁신당이 5% 나왔는데 그것보다 2배 많이 나온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 김어준이하고 이 조국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볼 때는요, 공정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공정. 그 여론조사 공정이 우파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그들은 그걸 또 안 믿더라고요. 좌파들은 여론조사 공정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 공정 버리고 꽃 버리고 그 나머지 다른 여론조사를 갖고 이렇게 평균값을 내면 거의 맞을 겁니다. 리얼미터도 버려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 입소수 포함해 가지고요. 뭐 그 밖에 멤브레인 그런데 갤럽 그리고 또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등등이 있습니다. 비교적 그런 식으로 자본 없이 특히 정치색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평균값을 내면은 거의 근사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분명히 긍정적인 국면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러나 세부적인 여론조사에서 설 전에 상당히 괜찮았는데 설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가 특히 이번 주에 많이 이제 쏟아질 겁니다. 여기서 어떤 전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어떤 수치가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한동훈 현상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민심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책 공약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고요. 한동훈의 개인기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면 좋은데 만일에 그걸로도 되지 않는다 할 때는요. 다른 제3의 수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 제3의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극약 처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당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때 이제 과연 어떤 선택이 주어질는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도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자체가 국민의힘 쪽으로 다소 유리해진 것은 맞지만 아직은 기대에 완전히 이제 충족한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